간의 두 번째 질환인 간경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경화는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 조직이, 간 세포가 전체적으로 괴사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 세포가 간 조직이 다 괴사가 일어났으니 간의 기능이, 그렇게 다양한 간의 기능이 모두 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 돼지 간, 순대 간 드셔보셨었잖아요. 간을 먹지 않고 우리가 식탁에 그냥 뒀을 때, 조금 이따 먹어야지 그냥 뒀을 때 대부분의 간들이 어떻게 되나요? 맨 처음에는 말캉말캉하고 되게 맛있었던 간들이 되게 딱딱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간 경화로 진행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간 경화에서 가장 큰 문제, 간 경화가 돼서 간이 괴사가 일어나서 많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좀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간의 혈액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 영상, 첫 번째 영상 계속적으로 간 문맥아 요거 기억해 두세요라고 얘기했던 것을 바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장에서 나갔던 피가 전신으로 혈액 공급을 해준 다음 위장관계에 있는 혈액이 어디를 통해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 가서 여과가 된 다음 간 정맥을 통해서 하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간에서 괴사가 일어났어요. 간에서 혈액 흐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 혈액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혈액이 순환되게 되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 문맥아 간에서 혈액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간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자,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압력은 자꾸만 혈액은 가려고 하는 건 거고 간은 못 받아들이니까 압력은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간 문맥압이 정상 간에 비해 점점점 올라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간 문맥압이 올라가니까 옆으로 다시 측분순환 다른 곳으로 혈액이 흘러가려고 하겠지요. 자, 그러니까 간을 통해서 못 가려고 하니까 다시 장기로 가서 심장으로 다시 혈액 공급이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다른 정맥, 간 문맥, 간 정맥을 통해서 원래는 혈액 흐름이 흘러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혈액의 흐름이 정상보다 더 많은 양을 이 혈액이 순환되다 보니 가장 약한 혈관에 많은 양의 혈액이 갔을 때 그 혈관이 파열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작은, 가장 얇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식도정맥이 돼요. 자, 그래서 식도정맥으로 혈류량이 증가하다 보니 식도정맥이 어떤 일이 터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식도정맥 파열.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간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 자, 여기서 드디어 단백질 대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단백질의 노폐물인 뭐가? 암모니아가 간에서 뭐로 전환이 돼요? 요소로 전환이 돼요. 자, 그런데 암모니아는 뭐와 관련된 중추신경계 독성 물질이라면서요. 얘가 요소로 전환돼야 되는데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지 못하니까 암모니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축적되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암모니아가 축적되다 보니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요. 중추신경계는 어디예요? 뇌와 관련된 거죠. 중추신경계 CNS잖아요. 뇌 척수인 거죠. 자, 그러니까 뇌와 관련된 거 어디에 문제가? 의식의 수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간성뇌병증 또는 간성뇌증 또는 코마, 간성훈수 라는 이야기가 바로 간경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책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 459페이지가 됩니다. 간경화증이요. 이 리버시로시스는 뭐냐? 간 전체에 상흔 조직이 발생한 것으로 만성적인 간염증이, 그래서 헤파타이티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뭐까지 일어난 거? 괴사까지 나타나게 된 거예요. LC는 왜 생기냐? 만성 간염 때문에요. 알코올 중독증, 그다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LC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성 담관폐쇄 이런 것들 때문에
때문에 LC까지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 때문에? B형 간염이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B형 간염 다시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체가 꼭 생겨야 된다라는 거. 다시 넘어가지요. 병태 생리 볼게요. 간경화증은 간세포의 파괴와 재송이 갈색 쪽으로 반복돼요. 파괴됐다가 염증이 생겼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염증이 생겼다가 좋아졌다가 그래서 반복되다가 결국 정상적인 간의 구조가 섬유화되고 재생결절로 자,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얘가 딱딱해지게 되면 혈관 구조가 크게 뒤틀려서 나타나는 병리 조직학적 변화를 말하게 된대요. 자, 이 염증이 왜 생긴대요?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독성 물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LC까지 진행이 되면 염증과 정상, 염증 정상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간이 뭐가 된다? 섬유화가 되면서 간이 딱딱해지는,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조직이 결절로 변하면 담즙이 흐름과 담즙뿐만 아니라 특히 간에서 들어오는 혈류가 방해를 받게 돼요. 간이 딱딱하니까 혈류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섬유화와 재생된 결절이 혈관과 쓸개집의 통로를 압박하고 혈관 구조가 뒤틀려서 혈액이 간을 통과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무슨 일이요? 문매갑이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LC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뭐가 나타난다? 문맥성 고혈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문맥성 고혈압. 질병 초기에는 간이 점점 커지다가 이제 단단하고 딱딱해지고 점점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가 딱딱해지냐에 따라서 증상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어요. LC 자체보다는 LC로 인한 합병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합병증은 간이 얼마나 손상됐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상기전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보상기전이 상실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문제냐? 첫 번째 뭐예요? 문맥성 고혈압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복수가 차게 돼요. 식도 정맥류가 출혈이 일어나고 혈액 응고장애, 황달, 간성 혼수를 동반한 문맥성 간성 뇌질환, 간성 콩팥 증후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한 장 넘어가서 표 13-4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올라간다고요? 문맥성 고혈압이요. 자, 혈액의 흐름이 반응이 됐지요. 혈액 구조가 막혀서 뒤틀려져 있어서 혈액의 구조학적 변화가 나타나서 간에서 혈액 흐름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성 고혈압이 생기니까 이 문맥성 고혈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복수, 아사이티스, 그 다음 식도 정맥류, 지라가, 스플린이 비대해지게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리루빈 대사 장애가 나타나고 혈액 응고질환, 그래서 문맥계의 간성 뇌질환, 뭐가 올라가서요?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셔. 왜요? 요소로 전환되지 않으니까요. 키드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복막염, 대사저하, 혈청 알부민의 대사도 바로 간에서 하게 되겠지요. 안 그래도 복수가 차는데 문맥값도 올라가는데 알부민 자체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점점점 부종과 복수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네요. 간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도 감소되게 돼요.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했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뭐가 생긴다고요? 문맥성 고혈압이 생긴다라고요. 정상 문맥간 정상 간 정맥의 압력차는 1에서 5mm의 HG예요. 자, 문맥성 고혈압은 5 이상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간이 딱딱해졌어요. 간에 원래는 위장관계, 위나 비장이나 창자에서 흘렀던 혈액이 어떻게 돼요?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딱딱해졌어요. 자, 딱딱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어디로 가게 돼요? 소화관으로 다시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소화관으로 자꾸만 흐르게 되니까 문제가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혈액의 흐름이 원체에는 위장관계로 이렇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모든 혈액이 간 문맥으로 지나가다 보니 간 문맥압이 증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간에서 왜요? 그 괴사가 일어나고 세포가 간세포가 파괴되게 되고 혈액의 뒤틀림이 일어나다 보니 간에서 혈액의 흐름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점 압력이 증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혈관이 막히게 되면 당연히 무슨 일들이 혈액은 자꾸만 심장으로 가려고 하니까 측부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정맥을 통해서 막 혈액이 공급이 되게 돼요. 그러면 많은 곳에서 정맥이 측부순환, 코라테랄이 생기게 되겠지요. 어디로 가냐? 지라를 뿐만 아니라 식도에도, 위장으로도, 직장 정맥으로도 모든 코라테랄이 혈액의 흐름이 뻗쳐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가장 약한 바로 정맥이 식도 정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그 다음 장에 식도 정맥률이 자꾸만 문매감이 커지면서 식도 정맥률가 늘어나면서 얘가 파열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먼저 식도 정맥류 보고 올까요? 문매감이 높아지면 혈액이 간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돼요? 간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간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게 돼요? 간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코라테랄이 마구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으로 가지 못하고 식도로, 위장관계로 혈관으로 역류하게 된대요. 정맥압이 점점 상승하게 돼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혈관인 식도 정맥이 터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다시요. 식도 정맥으로 과도한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식도 정맥병이 늘어나고 얇아져서 정맥이 구불구불해지다가 점차 계속적으로 간에서 혈액을 못 받아들이면 식도 정맥이 나중에 커졌다가 커지다 못해 팡 터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식도 정맥이 터졌으니까 식도 정맥으로 계속적으로 출혈이 나타나니까 이 혈액이 어디로 입으로 또는 대변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출혈되는 양이 많아지면 이제 무슨 문제가요? 쇼크가 나타나겠죠. 하이퍼볼레믹 샥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출혈이 됐는지, 얼마나 큰 상처가 났는지, 얼마나 식도 정맥류가 많이 찢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 뭐를 가지고? 내시경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죠. 내시경이 좋은 이유는 볼 수도 있고요. 직접 정맥류 중에서 이 부분이 파열됐구나 확인할 수도 있지만 치료도 된다는 거죠. 레이저로 소작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라이게이션을 해준다든지 확인하면서 진단 및 치료까지 가능해서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모든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치료, 간호에 대한 내용은 식도 정맥류와 관련된 것은 뒤에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우선 먼저 볼게요. 식도 정맥류가 출혈되면 아주 응급한 상태가 돼요. 뭐가 나타나니까? 출혈 때문에 혈액량 감소로 쇼크가 나타날 거니까요. 자, 식도 정맥류가 터졌으니까 환자한테 출혈이 나타나는 것은 입으로 계속적으로 토혈이 나타나고 대변으로도 볼 수 혈변이 나타나겠죠. 혈액량이 많으면 하이퍼볼레믹 샥 때문에 의식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선 출혈이 나타나는 것이 더 심해지지 않으려면 복압을 하강시켜줘야 되겠죠. 다시요. 복압을 증가시키는 활동은 정맥류 출혈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니까 복압을 낮춰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복압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도록 힘을 많이 주는 운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뭐예요? 순환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자, 혈액이 간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요. 간에서는 뭐를 합성한다고요? 알부민을 합성한다고요. 알부민을 합성하지 못하니까 또 어떤 일들이요? 효주삼투압이 유지되지 못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체액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게 돼요? 복강으로 빠져나가게 되네요.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복수가 되겠죠. 아사이티스 복수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거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문맥성 고혈압은 복수 식도 정맥류, 복부에서 정맥이 두드러지는 거나 치질을 초래한대요. 우선 식도 정맥류 봤어요. 이제 복수, 아사이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이티스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복강에 체액이 축적된 거야. 자, 문맥성 고혈압으로 인해 정수압이 높아지면 간으로 혈액이 가지 못하고 원래 위장 감각에 있었던 혈액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간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얘가 막혀 있으니까 위로 가고 비장으로 가고 창자로 혈액이 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체액이 자꾸만 밑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 이 체액이
복강으로 밀려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꾸만 고요히 있다가 복강 내로 체액이 밀려나가면서 혈장 단백질인 알부민도 같이 밀려나게 되니까 혈액 안에 있는 단백질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맥성 고혈압이 생기다 보니 혈액이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위장관계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 고여 있던 혈장 알부민이 복강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뭐가 차요? 복수가 차게 돼요. 첫 번째,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자, 문맥성 고혈압 때문에. 두 번째, 무슨 일이 나타나요? 간세포에 문제가 생겼어요. 간세포 자체, LC니까 간세포 자체에 괴사가 나타나서 그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잘 못 만들어요? 알부민을 잘 못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알부민 자체를 잘 못 만들어. 혈액 안에 알부민이 가지고 있어야지 교질 삼투압이 유지가 될 텐데 알부민이 못 만들어지니까 자, 어디 가요? 체액 밖으로의 정수압이 삼투질이 더 올라갈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혈관 안에 있는 체액들이 어디로 또 빠져나가게 돼요? 복강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혈관 내 교질 삼투압이 감소한다. 왜요? 뭐가 알부민이 없어지니까. 이로 인해 혈액이 복수로 빠져나가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면, 자, 다시요. 알부민이 잘 안 만들어졌어요, 혈액 안에. 자, 그래서 체액이 어디로 갔어요? 복강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럼 우리 몸 전체에 뭐가 부족해지는 거야? 체액이 부족해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보상 기전이 일어나잖아요. 내 몸 안에 뭐가 부족하다? 체액이 부족하다. 자, 체액이 부족하니까 자, 수분을 끌어들여야지라고 하겠죠. 자, 수분을 끌어들이려면 그 수분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어디서 해요? 키드니에서 하네요. 자, 키드니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유명한 레닌 안지오텐신 체계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전반적인 체액이 부족해. 그러면 어디서? 레닌에서 어디에 연락을 해요? 키드니에 연락을 해. 뭐를 빨아들여라? 자, 알도스테론을 분비해라. 알도스테론은 무슨 역할을 해요? 나트륨을 흡수하죠. 나트륨을 보유하니까 모두 같이요? 체액을 보유하게 되죠. 이해되고 있죠? 다시요. 리버 자체에 간 자체에서 알부민이 합성되지 못해요. 알부민이 합성되지 못하니까 혈액 안에서 저알부민 혈증이 되겠죠. 자, 알부민의 수치가 떨어지니까 교질 삼투압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혈액 안에 있는 체액이 어디로? 복강으로 빠져나가게 되네요. 혈액의 대부분의 성분을 구성하는 것이 뭐예요? 체액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체액이 부족해, 체액을 함유하고 있어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항이뇨 호르몬도 나올 것이고, 항이뇨 호르몬은 뭐예요? 소변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키드니에서 소변을 나오지 않게끔 가지고 있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고, 또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알도스테론을 분비해요. 알도스테론은 뭘 가지고 있어? 나트륨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가요? 체액을 같이 함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전체 혈액량을 증가시켰어요. 자, 그런데 그 혈액이 다시 어디를 통해서? 위장관계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간에서 그 혈액을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간에서 그 기능이 안 되니까. 간 문맥압은 더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니까 간으로 가야 되는 혈액량이 다 어떻게 다시 코라테랄 측부순환으로 다시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는 어떻게 돼? 더 차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환되면서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간 문맥압 때문에 문제도 생기지만 간 자체에서 알부민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레닌 안지오텐신 체계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 알도스테론이 분비되니까 다시 혈액량이 증가되는데 이 혈액량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간에서 또 복수는 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면서 뭐가 점점 더 차오르게, 아사이티스, 복수가 더 차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무슨 일이요? 콩팥에서는 레닌을 생성해요. 레닌을 생성하면서 레닌 안지오텐신이 자극되게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량을 감소시켜서, 그래서 혈액량을 증가시키고요. 또 알도스테론이 분비돼요.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수분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혈류량이 증가돼요. 자, 그러면 체액이 부족했으니까 혈류량이 증가된 것은 우선 일시적인 것.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혈류량이 증가됐어. 근데 얘가 어디로 가? 다시 키드니에서 함유했던 물들이, 수분들이, 체액들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
다시 리버로 가게 되는데 이 체액이 다시 간에서 순환되지 못하니까 다시 복강으로 빠져나가서 복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코라테랄이 생기면서 어디로도요? 위로도 가고요. 식도로도 가서 식도 정맥류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비장으로도 가게 되겠네요. 다시 그림이요. 자, 리버를 통해서 원래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위로도 가고 비장으로도 가고 창자로도 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원래보다 더 많은 혈액이 비장으로 가게 되니까 비장도 점점 커지게 되겠네요. 비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요? 비장에서는 다시 혈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 너무나도 비장으로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비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네요.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빈혈 등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간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빌리루빈 대사도 안 되겠네요. 빌리루빈도 제대로 담즙의 생성도 담즙도 정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황달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간세포 자체가 쓸개즙도 잘 못 만들어내지만 담낭에서 제대로 배출도 되지도 못하겠지요. 그래서 점점점 혈액 내에서 순환되는 쓸개즙 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존디스도 발생하게 돼요. 간 자체가 그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간에서 또 무슨 역할을 하게 돼요? 지방 흡수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쓸개즙을 만들면서 담즙을 만들면서 지방을 다시 흡수하고 대사시키는데 간에서 그 기능을 못하니까 지방 흡수도 제대로 못하고 비타민 K도 흡수가 못하고 비타민 K 자,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비타민 K가 또 뭐를 만드는데 응구인자를 만드는데 응구인자를 또 제대로 합성하지 못하니까 출혈이 쉽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환자들한테 에키모시스도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출혈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블리딩 타임도 지연되고 혈소판 감소증도 나타나게 된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만 문맥압이 증가하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식도 정맥류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출혈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혈이 되면 우리 몸에서 뭔가요? 뭐가 나타나요? 출혈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 응구인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혈액 응구인자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자,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K도 흡수가 안 돼. 혈액 응구인자도 안 만들어져. 혈소판에도 문제가 생겨. 자, 그러니까 출혈된 것이 제대로 지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간 자체가 하나가 망가져서 간 경화증까지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더 얽히고 설키면서 더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다음 문맥계 간성 뇌병증 보도록 할게요. 엔세팔로패시아. 자, 문맥계 간성 뇌병증은 간성 혼수, 헤파티코마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헤파티코마까지 갔다. 그러면 얘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환자가 의식소실까지 의식이 좀 이상해져요. 아, 그럼 LC의 마지막 단계구나. 간부전에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의식장애. 자, 원래는 간에서 뭐가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암모니아 같은 물질이 간 기능 상실 때문에 얘가 축적되게 되죠. 자, 암모니아는 뭐예요? 중추신경계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 수준의 변화, 행동 변화, 성격의 변화, 신경학적 이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암모니아가 왜 상승되냐? 친절하게 우리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조직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간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요소로 바뀌어야 돼서 자, 이 요소는 소변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자, 이것을 전환하는 곳이 바로 간인데 그 간세포가 파괴되니까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지 못하고 그래서 혈액 안에 뭐가 올라가게 돼요?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간에서는 무슨 작용을 한다라고요? 전신으로 돌았던 혈액을 걸러주는 여과 기능, 식균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간이 그 기능을 못해요. 해독 작용을 못해요. 전신으로 돌아왔던 모든 해독 작용을 못하니까 점점점 뭐가 상승해요? 암모니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모든 노폐물이 여과되지 않고 쿠포세포도 그 역할을 못하게 되다 보니 암모니아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 간성 뇌병증이
왜 유발되는지 우리 책에 또 친절하게 한 장 넘어가서 박스 13-5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성뇌병증까지 엔세팔로패시까지 팍 진행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슬슬슬 나타나게 되는데 4가지 단계로 나타나게 된대요. 첫 번째는 그냥 감정 정도로 성격이 좀 이상해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전조 증상이 있어요. 자, 그럼 보호자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L씨야. 자, 그런데 우리 엄마가 되게 나이스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뭐가요? 엄마가 조금 성격이 좀 약간 까칠해지고 약간 우울한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또는 우리 간호사는 계속적으로 환자를 만났잖아요. 환자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진압력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환자가 조금씩 이상해지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 아, 혈액 안에 암모니아 수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치료에서 나오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간성뇌병증은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배설해 주면 돼? 암모니아를 배설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또 이때 확인해 보면 될까? 아이오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환자가 대변을 잘 봤는지, 자, 대변과 소변을 잘 봤는지, 자, 대변과 소변을 잘 봤으면 뭐가 배출돼요? 암모니아가 배출됐겠죠. 자, 이게 제대로 배설되지 않았으면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그런데 또 문제는 뭐예요? 복수, 또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문맥압이 상승하게 되면 소변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감소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또 돌고 돌면서 아모니아 수치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해되고 계시지요? 다시요. 환자가 조금 캐릭터가 이상해져요. 원래 L씨 때문에 입원한 환자인데 인격이 조금 까칠해지는 것 같아요. 환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만 알 수 있는 뭔가가 이상해요. 그럼 이때 빨리 대변, 변완할제를 줘서 대변을 보게 되게 된다면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요소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암모니아가 배설되게 된다는 것. 그러면 더 심각한 단계까지 코마까지 안 가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 자, 이 치료 방법은 뒤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전조 단계를 갔어요. 그 다음 증상 발현이 되는데 이제 정신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진압력이 없어지게 돼요. 혼미까지 된다라면 완전히 증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비정상적인 뇌전도 근육계 문제까지 생기게 돼요. 혼수 단계는 정말 전혀 의식이 없는 단계까지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미리 전조 증상, 환자의 성격이 좀 이상해진다면 빨리 암모니아 수치를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매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혼수까지 온 다음에 자, 암모니아 수치를 줄여준다는 것은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L씨에 대한 증상을 보고 있습니다. 키드니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지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레닌 안지오텐신 체계가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간 문맥압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정맥으로 환류가 감소되고 동맥 혈액량이 감소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뭐가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계도 항이뇨 호르몬도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요. 우리 몸에 혈액량이 감소된 거잖아. 자, 왜요? 혈액이 다 국수로 빠지게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혈액량이 감소됐으니까 혈관은 어떻게 되려고 해? 수축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키드니로 가는 혈관도 수축됐겠죠. 자, 키드니에 가는 혈류량이 키드니로 가는 혈관이 수축됐으니까 키드니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됐겠네요. 이해되고 있는 거죠. 전신의 혈액량도 감소돼서 모든 혈액량이 감소됐지만 특히 키드니의 혈액량이 감소되게 된다면 간성 콩팥증으로 키드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우선 보상 기전으로 소변량이 감소되고 혈청 요질소, 크레아틴, 자, 키드니. 자, 우리가 간 기능 검사, 혈액에서 간 기능 검사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OTPT였었죠. 키드니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질소 크레아틴이에요. BUN 크레아틴이에요. 자, 이것은 키드니, 신장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 삼투성도 증가되게 되겠죠. 다시요. 리버가 안 좋아지면, 간이 안 좋아지면 결국 연관되는 키드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복막으로 복수가 계속적으로 차게 되겠죠. 그런데 복수는 원래 모든 체액은, 모든 혈액은 어디서요? 리버에서, 간에서 여과돼야 되는데 간에서 여과되지 못하고 다 모두 다 어디로 빠지게 된 거야? 복수로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복수에서는 세균들이, 모든 병균들이 여과되지 못한 애들이 자꾸만 모인 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세균성 복막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두 줄 내려서 정상적으로 장에 존재하던 세균은 림프기를 거치면서 어디로요? 리버에서 교환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균이 림프기를 거치지 않고 어디로 들어왔어? 복수로 들어오니까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미열, 식욕부진과 같은 증상뿐만 아니라 고열, 오한, 복통, 복부 압통, 강직, 정신상태 변화까지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복수가 계속적으로 쳐게 되니까 뭐를 해요? 파라센테시스, 복수 천자를 하게 되겠죠. 복수 천자를 하면서 여기에 균은 있지는 않는지 하면서 세균 배양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사 조화가 나타나겠죠. 무슨 대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든 대사가 대사. 이 세 가지의 대사가 다 어디서? 간에서 했었는데, 자, 간의 기능이 되지 않으니까 이 모든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저혈당, 영양 부족, 혈청 알부민 감소로 인해서 복수 삼투압이 저하되고 복수가 더 악화된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성호르몬의 대사 감소가 나타나서 성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성기능도 저하될 수 있어요. 자, 원인은 그러면 이런 간에 왜 리버시리시스가 오게 되냐. 자, 첫 번째 뭐가요? 가장 큰 문제는 바이러스성 간염이었습니다. B형 간염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책에서는 첫 번째 알코올, 술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네요. 자, 왜요?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독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알코올리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 경화까지 진행된다라는 거죠. 알코올 때문에 간세포가 퇴화되고 지방, 백혈구, 림프구를 투과해서 점점점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상흔이 나타나게 되고 염증 과정은 감소되고 간세포가 파괴되게 돼요. 자,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은 뭐만 마신다고? 술만 마신다고. 다른 것은 먹지 못하니까 먹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술만 마시다 보니 영양 부족이요. 잘 먹어야지 간도 다시 재생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간세포 파괴가 나타나게 되고 간이 전체적으로 섬유 조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간 경화증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알코올 때문에, 술 때문에 간경화가 진행된 경우는 천만다행으로 음주를 중단하면 원래 상태로 조금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를 끊어야 된다? 술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 가장 대표적인 LC까지 진행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 때문에? 바이러스성 간염. 그 바이러스성 간염 중에서 특히 B형 간염이 가장 대표적인 간 경화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C형 간염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C형 간염이 LC까지 진행되는 것까지는 한 10년 정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B형 간염이라는 거. 자가 면역성 간염 때문에도 LC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지방간, 우리 일반적으로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 자, 건강검진 하게 되면 간 초음파를 했을 때 대부분 패트리버, 지방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방간이라는 것은 간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침착됐을 때 패티리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지방간이 계속적으로 호전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면 당연히 지방간인 경우는 비만, 고지혈증이 지방간을 만드는 거가 되겠지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식이 관리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줘야 된다라는 것.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에도 문제가 됐지만 간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지방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트리버가 뭐까지? LC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물 같은 것들도 아니면 다른 식물 같은 경우도 독성 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과 의사들이 한약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한약은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식물
식물들을 되게 복합적으로 해서 고우고 달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대부분 간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 아무 약이나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간이 더 안 좋아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약물 때문에도 LC가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담즙성 질환 때문에 담즙이 정체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이 담즙으로 인하여 바로 LC도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쓸개즙이 막히게 되면 얘는 담즙성 간경화증까지 진행될 수 있게 돼요. 또는 대사성 질환, 유전성 질환 같은 이를테면 혈색소 침착증, 윌슨 질환, 뭐 이런 질환, 대사 질환이나 유전 질환 때문에도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심장에 문제가 일으키게 된다라면 이를테면 우심부전은 3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될 건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심장은 무슨 일을 해요? 오른쪽 심장은 무슨 일을 해요? 전신으로 돌았던 혈액을 오른쪽 심장에서 받아들이지요. 자, 우심부전이라는 것은 3학년 때,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오른쪽 심장에서 전체를 돌았던 혈액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모든 장기로 혈액이 가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심장에 이것도 모르겠다. 여하튼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얘가 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심장 기능 상실로 인해 심장이 혈액을 전신으로 충분히 보내지 못하면 많은 양이 정맥혈을 저장하게 되니까 자 원래 심장으로 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간 문맥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간 정맥을 통해서 하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심장에서 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혈액이 간에 모이게 되다 보니 그러니까 간 경화가 생길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원인까지 봤어요. 이제 간 경화에 대한 임상 증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임상 증상을 하나씩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증상과 이제 진단 검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임상 증상, 진단 검사, 티피컬한 전형적인 증상과 전형적인 진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LC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LC가 진행되지 않게끔 간성 혼수까지 가기 전에 미리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리 내과적으로 치료, 간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책으로 넘어가서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임상 진단 볼게요. 임상 진단은 첫 번째 장 넘어가서 초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고 모호하고 전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좀 증상을 본다라면 박스 13-7에 있기는 한데 소화기계, 신경계, 피부계, 대사, 심혈관계 다 문제가 나타나기는 해요. 면역계, 요로계, 혈액계뿐만 아니라 호흡기계, 생식기계가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겠죠. LC 진단 검사는 당연히 간 기능 검사가 문제가 생기겠죠. AST, ALT, OTPD, LDH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ALP도 증가하겠고 빌리루빈 수치도 증가하겠지요. 자, 간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혈액 응고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었잖아요. 당연히 단백질도 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합성되지도 못하니까 총혈청 단백질, 알부민은 감소되고 PT는 프로롱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PT, OTPT 올라가고요. 자, 빌리루빈 수치 올라가고요. 알부민 수치 떨어지고 이거는 헤파타이티스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딱 진단 내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간 질환이 진전되면 암모니아는 올라갈 것이고요. 콩팥 기능이 악화되면서 콩팥까지 키드니까지 안 되면 안 좋아지면 비행 크레아틴 수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 검사까지 본다라면 점점점 간의 사이즈가 커지겠지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면 간비대 복수까지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초음파 로도 해볼 수 있을 거고 더 정확하지 않으면 CT 검사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그래도 그나마 정확한 검사는 간 초음파가 될 건데, 그래서 복수, 간이 얼마나 커졌는지, 스플린이 얼마나 커졌는지, 담석, 담건의 폐색 정도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문정맥 혈전증 문맥열의 흐름 정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 얼마나 경화가 됐고 괴사가 됐는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옵시가 정확한데, 간의 기능 중에서 뭐예요? 바이옵시는 뭐예요? 조직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정상 간에서도 출혈 문제가 있는데 간에서 그 기능이 또 떨어졌으니까 출혈 문제가 또 심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옵시가 불가능하다 하면 리버 스캔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럼 드디어 치료 간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 넘어가서 우선 복수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맨 처음에 내과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식이요법 아시겠죠? 복수차니까 뭐를 제한해줘야 돼요? 수분 제한하고 염분 제한해주면 되겠네요. 복강의 수분 축적을 감소하기 위해서 염분을 좀 제한해주는 저염식이를 해주게 됩니다. 이뇨제 쓸 수도 있는데 약물을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저나트륨 혈증이 너무 과하게 된다라면 너무 나트륨도 또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수분이 적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수분도 제한해 줘야 됩니다. 간의 기능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 상태도 불량이 되겠죠. 비타민도 저장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 대상자는 영양 상태가 나쁘고 다양한 영양 결핍이 있어요. 비타민 저장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B1, 엽산, 종합 비타민 같은 약물들도 비타민 제제도 투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복수 관리요. 지금 복수 관리. 그래서 약물이 어떤 약 주면 될까요? 복수, 물이 많이 찼으니까 물 빼는 이뇨제 쓰면 되게 됩니다. 이뇨제를 만약에 쓰게 됐을 때 이뇨제 주는 것은 소변량을 증가하고 복수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뇨제를 주는 거잖아요. 이뇨제를 줄 때 우리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오 확인하고 바디웨이 복부들 AC 재줘야 되겠죠. 피팅 이데마 확인하고 또 일렉트로 언밸런스가 나타나게 돼요. 이뇨제 소변량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혈액 안에 저나트륨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이뇨제는 특히 어떤 이뇨제냐? 이거 양리 시간에도 배우셨을 건데 프로세나마이드, 라식스는요. 뭐를 떨궈주는 역할을 하냐? 포타슘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 수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타슘도 같이, 칼륨도 같이 데리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이뇨제를 쓸 때는 무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냐?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트륨과 포타슘이 어느 정도나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포타슘, 칼륨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칼륨혈증, 우리 2학년 2학기 때 배웠는데 가장 큰 문제, 심장에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포타슘 너무 중요한 수치지요. 그래서 포타슘을 보유한 이뇨제가 있어요. 그 이뇨제가 바로 뭐? 그게 스피로락톤, 알닥톤이 되게 됩니다. 이 스피로락톤은 뭐를 가지고 있냐? 칼륨을 보유한 이뇨제가 돼요. 이제 이뇨제를 사용할 때 라식스, 프로세나마이드뿐만 아니라 스피로락톤을 같이 쓰면서 우리가 일렉트로 언밸런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포타슘이 저하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됩니다. 이뇨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수가 차오르고 있어요. 저염식도 했고 수분도 제한했고 이뇨제도 쓰는데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으면 센테시스 해야 되겠죠. 센테시스는 우리가 앞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네요. 복수를 제거하는데 보통 1리터에서 3리터인데 임상에서 1리터 빼려고 복수 천자를 하진 않고요. 보통 3리터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빼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었죠? 볼륨이 빠지니까 3리터를 뺐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3리터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요? 혈압이 떨어지는 하이포볼레믹 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센테시스를 하는 동안 우리 간호사는 저혈압, 두근거림, 심계항진 이런 쇼크가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복수는 대부분 알부민이 대부분 빠져나간 거잖아요. 복수를 뺐어요. 그럼 모두 물만 뺀 게 아니라 모두 빠져나간 거예요. 알부민도 빠져나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또 리플레이스먼트 해줘야 돼요. 복수 1리터당 알부민을 리플레이스먼트 IV로 주사를 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복수를 뺐어요. 자, 복수는 치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증상을 완화해 준 거죠. 물이 차서 숨이 차오른 거니까 숨 차는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복수를 뺀 거지, 간 자체가 치료되지 않으면 물은 계속적으로 차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천자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는 없어요. 간이 치료되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복수천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어떤 문제요? 단백질이 감소되고 저혈량, 전해질 불균형이 초래되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적으로 뽑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선 복수천자도 하면서 저염식이 이뇨제를 계속적으로 주면서 환자의 복수가 차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복수가 계속적으로 차면 무슨 일이요? 숨차겠지요. 왜요? 배가 횡격막을 점점점 올라오게 되니까 흉곽의 팽창, 횡각막의 하강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좀 세팅 포지션, 그래야지 횡격막이 아래로, 폐도 아래로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시팅 포지션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당연히 복수천자도 해요. 이뇨제도 써요. 수분도 제한했어요. 자, 또 뭐도 했어요? 저염식이도 줘요. 자, 그러니까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수분 전해질 균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스 13-9에 잘 나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파라센테시스 복부천자, 복수천자를 할 때의 간호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이 다시 박스 13-8에 설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복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내과적 관리를 봤어요. 자, 계속 센테시스를 했었고 이뇨제를 썼어요. 수분도 제한했어요. 저염식이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수가 차요. 자, 그렇다면 외과적 관리,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내과적 관리로 복수 조절이 안 될 때에는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시술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어떤 거냐? 복수에 있는, 복강에 있는 복수를 심장으로 들어가게끔 션트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문맥, 대정맥, 션트 어떤 거냐? 복강 안에다가 이렇게 카테터를 놔두고 이 복수를 언턱해요. 이 카테터를 통해서 오른쪽 심장으로 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냐? 복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균을 곧장 어디로? 심장으로 갖다 준다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복수 안에 있는 이 많은 양들이 다 심장으로 가게 돼. 그러면 결국 오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심장도 부담이 되겠죠. 심장에 많은 일들이 어떤 거가요? 많은 볼륨들이 혈액량이 들어오게 되니까 심장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아요. 자, 두 번째, 출혈 관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요? 간에서는 출혈, 자, 비타민 K 합성이 되지 않아요. 플래티레이트 증가가 돼요. 그러면서 간 몸매갑이 증가되니까 식도 정맥류가 점점 커지다가 뭐가요? 파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가장 큰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출혈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출혈이 됐다면 혈액량이 부족하니까 트랜스퓨전 해줄 수 있겠지요. 또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FFP나 비타민 K를 줄 수도 있어요. 출혈이 있어서 너무 많은 혈액량이 감소됐다면 폐갈비씨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출혈이 생기면 응급 상황이 돼요. 출혈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가요? 식도 정맥류가 파열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도 정맥류에 파열이 생겼다라면, 파열로 출혈이 됐다라면 위삽관 해서 이리게이션, 피를 뽑아내줘야 되겠죠. 내시경으로 치료해주는 내시경 고무결찰, 내시경 경화제 주사요법, 아니면 식도 위 풍선 탐포네이드, 수혈, 이와 같은 출혈을 빨리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자, 출혈이 생겼을 때는 응급 상황이 돼요. 자, 물이 차면 복수 빼주면 되잖아요. 배에 물이 찼어요. 빼주면 돼요. 숨은 좀 차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자, 하지만 출혈이 됐어요. 출혈이 계속적으로 되게 되면 무슨 일이요? 하이퍼볼레믹 샥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것은 정말 내과적으로 응급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약물요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식도에 정맥류가 있어요. 출혈을
아직 출혈한 상태, 식도 정맥류가 파열되지는 않았고 정맥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혈관이 수축되어 있으면 많은 압력이 식도 정맥류로 가겠죠. 혈관을 확장할 수 있는 약을 쓸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약이 인데랄이요. 프로프라놀롤. 자, 무슨 롤롤은 뭐예요? 베타 블로커가 되죠. 교감신경 차단제를 줄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혈관을 어떻게 해요? 수축하잖아요. 그럼 교감신경을 차단했어요. 그럼 혈관이 확장되겠네요. 혈관이 확장되는 프로프라놀롤, 베타블로커를 쓸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베타블로커의 단점은 뭐냐? 심박동수를 하강시키는 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면서 우선 혈관을 수축하지 않게끔 혈관을 이완하는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장 출혈이 있어요. 투여를 자꾸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L튜브를 삽입해서 이리게이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리게이션을 하게 되면 우선 내시경을 하면서 얼마나 출혈이 되고 있는지 출혈의 양도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자, 출혈이 팡팡 되기 전에 정맥류가 생겼어요. 그러면 정맥류가 터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을 할 수 있어요. 글씨 먼저 볼게요. 식도 정맥류 및 일부 위정맥 출혈 치료 및 재발을 예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내시경을 통해서 작은 밴드를 정맥류에 끼워서 먼저 정맥류가 터지기 전에 먼저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죠. 옆에 그림을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정맥류예요. 정맥류가 이렇게 뿔독이 생겼어요. 그럼 내시경을 통해서 여기다 고무줄을 묶는 거예요. 고무줄을 묶으니까 혈액의 흐름이, 자, 치질이랑 똑같은 수술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고무줄을 묶어요. 그럼 얘가 똑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정맥류가 없어지는 거니까 식도 정맥류가 점점점 커져서 터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이냐? 치질과 또 똑같아요. 경화제를, 내시경을 통해서 경화제를 주사를 줘요. 그러니까 경화제 딱딱하게끔 하게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출혈이 되지 않게끔 하겠지요. 자, 경화제 딱딱하게끔 막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리 정맥류를 결찰하는 방법 또는 거기서 경화제를 썼으니까 출혈되는 부분에 딱딱하게끔 피를 먹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식도 위 풍선 탐포네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국가고시에 좀 나오는 방법이고 솔직히 임상에서는 응급실에서는 이 방법을 좀 쓰기는 하는데 이것보다는 뭐를 더 많이 하냐. 내시경을 좀 많이 해요. 내시경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내시경 보면서 거기를 지져주는 거죠. 출혈되는 부분을. 이것을 더 경화제 주사요법이나 아니면 지져주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아, 잠깐 먼저 설명 좀 드리면 내가 만약에 손에 피가 났어요. 피가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지혈하지요. 손으로 눌러주면 피가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식도에서 지금 출혈이 됐어요. 식도 안에다 손을 집어넣고서 누를 수 있나? 못 누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탐포네이드는 뭐냐면 L튜브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요. L튜브는 코로 집어넣어서 어디 있어요? 위로 있는데 위 안에 풍선 탐포네이드, 풍선 같은 거 벌룬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식도에 벌룬을 해줘서 식도벽에서 여기서 출혈이 되면 풍선으로 얘가 눌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혈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안 쓰는 이유는 풍선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팡 터지게 되면 식도에 있었던 풍선이 팍 터지면 얘가 올라가서 어디를 막을 수 있어요? 기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SG 튜브를 가지고 있는 풍선 탐포네이드를 가지고 있는 환자한테는 풍선이 터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터졌을 때 그래서 기도를 막으면 안 되니까 그 옆에 꼭 가위를 둬서 얘가 터졌을 때 빨리 잘라서 빼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글씨 보도록 할게요. 책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식도 위 풍선 탐포네이드가 있는데요. 얘는 튜브를 삽입해서 일시적으로 출혈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출혈 부위를 압박하기 위해 두 개의 풍선을 가진 SP 튜브를 이용해서 출혈을 압박한대요. 글씨 먼저 보고 글씨 보고 그림 설명드릴게요. 두 개의 튜브 중 큰 식도 풍선을 통해서 식도를 압박하고 작은 위풍선은 위장을 고정해서 식도 말단 부위와 위의 분문부를 압력을 가해 지혈을 하게 된대요. 또 다른 튜브를 통해서 석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출혈 부위를 흡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풍선은 필수적이지 않고 벌루닝 때문에 기도 압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디플레이션, 풍선을 좀 감압시켜줘야 된대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 L튜브는 구멍이 하나였어요. 얘는 3개의 구멍이 있어요. 여하튼 코를 인해서 튜브가 위까지 들어갔어요. 자, 근데 위에서 쭉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폴리 카테터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 카테터가 쭉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방광에다가 벌룬을 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위장 풍선을 이렇게 벌룬을 해줘요. 자, 그다음 만약에 여기가 출혈이 되고 있어요. 그럼 풍선을 삽입해서 식도에서 풍선을 부르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자, 이 식도에 출혈된 부분에 이 풍선이 되어줘서 눌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압력을 이렇게 가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장풍선이 펑 터졌어요. 그럼 얘가 스르르 올라가다가 뭐를요? 기도를 막을 수 있는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또 식도 점막은요. 식도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네요. 점막이에요. 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주면 뭐는 지혈은 될 수 있으나 나머지 점막에도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괴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구멍이 3개잖아요. 구멍이 3개인데 어떤 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벌룬에다가 이 구멍에 이 주입구에다가 표시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식도 풍선관이다. 이거는 위장에서 위장 흡입관은 여기에 피가 고일 수 있잖아요. 피를 쭉 빼주는 위장 흡입관이다. 얘는 뭐를 해주는 거다? 얘는 위장을 풍선을 해주는 거다. 또 뿐만 아니라 압력도 측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3개의 관이 어느 부분의 관인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 또 다시 글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튜브 삽입 전에 튜브가 새지는 않은지 우선은 확인해줘야 돼요. 각 관의 명칭을 표시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튜브 들어갔고 튜브가 들어간 다음 세척해줄 수도 있어요. 흡인하고 피가 고여있는 것을 이리게이션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압력도 측정해 봐야 되겠죠. 왜요? 너무 많은 압력은 그 식도 점막이 괴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풍선을 이렇게 삽입해서 지혈해 주는 것은 좋으나 문제가 많다라고 그랬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음 장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아스피레이션과 기도 폐색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뉴모니아도 생길 수 있고 튜브 위치가 잘못되면 기도 폐색, 질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SB 튜브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꼭 확인해 줘야 되는데 환자의 호흡 상태 놔둬야 되고 얘가 벌룬이 팡 터졌을 때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과용 가위를 준비해 둬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질식됐어요, 아스피레이션 됐어요, 그러면 빨리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 튜브 끝을 잘라서 빨리 풍선을 빼줘야 되는 거, SB 튜브를 빼줘야 된다는 거, 압력을 점차 감소시켜줘야 된다는 거. 왜요? 계속적으로 되어 있을 때 괴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풍선을 제거할 때는 당연히 공기 제거한 다음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풍선 폐쇄 역행성 경정맥 폐쇄술이 있대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좀 알아주시면 되는데 내시경 치료가 좀 불가능할 때 경화제를 풍선에다가 넣어가지고 써주는 거래요. 아, 그런 거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셔도 돼요. 출혈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당연히 트랜스퓨전 해줘야 되겠지요. 그 다음 목정맥, 간내, 문맥계 션트가 있어요. 자, 글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영상의학과에서 수술은 아니고요. 내과요법이나 약물요법의 효과가 없으면 수술하지 않고 션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문맥과 간문맥과 간정맥 사이에 션트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옆장에 있는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워낙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간 문맥이 간을 통해서 간 정맥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자꾸만 간에서 간 문맥을 통해서 못 가니까 여기에 션트 다른 길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런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통과하지 않고 곧장 이렇게 통과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간 문맥은 좀 감소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션트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간 정맥과 간 문맥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고 스텐트를 놔둬서 그 통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술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술도 있는데, 자, 이것도 그렇게 효과가 영구적이지는 않아요. 얘가 일시적으로 만든 거니까 다시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션트가 다시 막히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외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외과적인 방법인데 이 외과적인 방법은 앞에 제가 그림을 그냥 보고 넘어갔었는데요. 한 장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 앞으로 가면 어떤 거냐. 이 수술 방법인데요. 외과적 션트는 자,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간 정맥을 통해서 다시 하대정맥으로 올라가는 건데 간에서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게 정상인데 못 받아들이니까 자, 여기를 바로 어디랑 복부 대정맥이랑 연결해 주게 된다라는 거죠. 또는 심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간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곧장 대동맥을 통해서 갈 수 있게끔 또는 심장으로 가게끔 혈류량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걸러주지 않은 혈액이 곧장 대동맥으로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는 수술 방법은 아닙니다. 과거에 했었던 수술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런 게 있구나. 결국 나중에 이거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로만 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봤어요? 출혈 간호까지 봤어요. 첫 번째 복수 관리를 봤습니다. 두 번째 출혈 관리를 봤어요. 세 번째 이제 문맥계 간성 뇌병증 관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맥계 간성 뇌병증이요. 엔세팔로패시 무슨 문제가요? 단백질이 노폐물이 뭐가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자, 암모니아는 위장관계의 세균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우선 암모니아를 안 만들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뭐를요? 그러니까 무슨 시기를 단백질을 좀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맥계 간성 뇌병증 대상자의 암모니아의 수준이 너무 높다. 암모니아가 너무 증가한다. 그럼 식사 뭐요? 저단백 시기를 좀 주라는 거죠. 단백질을 좀 낮춰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식이 방법. 우선 금식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출혈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자, 단백질을 좀 제한해 줘요. 자, 두 번째, 약물을 쓰는데요. 문제는 약의 모든 대사가 어디서 또 일어나요? 간에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아까 전에 수술을 또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수술할 때 마취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약물들을 쓸 건데 그 약물 대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간에서 일어나니까 수술을 간과 관련된 환자들이 대부분 수술까지 안 가는 이유가 간에서 그 대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2차적, 3차적 문제가 합병증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우선 지금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우리는요. 지금 간성 뇌병증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수치를 좀 떨어뜨려야 돼요. 암모니아를 떨어뜨리는 약이 천만다행으로 있어요.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락툴로즈라는 거죠. 네오마이신이요. 메트로니다졸이 있어요. 우선 락툴로즈를 볼게요. 락툴로즈는 뭐냐? 암모니아를 대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자, 락툴로즈 우리가 전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라고 했었던 약 드디어 나왔어요. 락툴로즈요. 위장관계에서 대변약, 대변 완화제. 자, 그래서 이 약을 소개시켰습니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변비에서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암모니아를 대변으로 배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이 바로 뭐라고요? 락툴로즈라는 거죠. 락툴로즈. 그래서 락툴로즈를 주면 간에서 생성되었던 혈액 안에 있는 암모니아가 대변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자가 잘 못 먹어요. 못 먹으면 뭐를 주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먹는 게 좋아요. 못 먹으면 L튜브를 통해서요. 자, 그런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뭐를 해주면 되냐? 락툴로즈 정체 관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락툴로즈 대변으로 NMR을, 자, 에이누스를 통해서 NMR을 해줘요. 자, 그래서 대변을 보게 되면 혈액 안에 있는 암모니아가 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설사를 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암모니아 수치를 떨궈주면 됩니다.
자, 락툴로즈는 암모니아를 이원화시켜서 장내 산도를 7에서 5로 낮추면서 산성 환경을 조성시켜줘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산도가 낮아지면 암모니아가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장을 산성으로 만들어주면 암모니아가 원래 혈액으로 가야 되는 장에 머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혈액으로 머무는 것을 막아주는 것. 장에 있으면서 장에 있는 대변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락툴로즈를 먼저 먹어요. 또는 대변을 못 봐요. 그럼 NMR을 해요. 그래서 대변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대변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배설하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가 뭔지 모르게 이상해요. 약간 정서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노티파이하고 빨리 뭐를 주면 돼요? 락툴로즈 주라는 거죠. 락툴로즈를 먹어요. 그래서 빨리 뭐를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배설된다면 환자가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요. 락툴로즈는 암모니아를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LC 환자한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상에서 실습 나가보시면 컨스티페이션, 변비 있는 환자한테 MgO, 마그네슘도 주지만 락툴로즈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락툴로즈를 얼마나 줄 거냐, TID 줄 거냐, QID 줄 거냐, 환자가 대변을 얼마나 자주 보냐에 따라서 그 용량은 좀 달라지겠죠. 락툴로즈를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대변을 안 봐요. 그렇다면 이때 락툴로즈 NMR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책으로 넘어갈게요. 책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락툴로즈는 우선 20에서 30g 락툴로즈를 배변할 때까지, 대변을 볼 때까지 4시간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고요. 자, 대변을 봤어요. 많은 양을 봤어요. 그러면 좀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락툴로즈는 시럽이에요. 시럽이고요. 맑은 투명한 시럽이고요. 먹었을 때 되게 달아요. 되게 달고 약간 좀 끈적끈적할 수 있고요. 락툴로즈를 또 먹게 되면 가스도 좀 많이 차고요. 배도 좀 많이 아파요. 자,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효과라는 거예요. 뭐를 배설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배설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약물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약을 쓰냐? 네오마이신을 좀 쓴다라는 거예요. 네오마이신은 광범위 항생제라는 것, 광범위 항생제 네오마이신입니다. 락툴로즈 꼭 기억해 두시고 네오마이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오마이신은 무슨 역할을 하냐? 장내 세균을 감소시켜요. 장내 세균을 파괴해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를 감소시켜요. 장내 세균을 파괴해서 단백질을 없애줘요. 단백질을 감소시켜줘요. 단백질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암모니아 생성도 줄여지게 되네요. 자, 네오마이신은 가장 좋은 효과를 먹는 것은 구강 투여가 됩니다. 구강 투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락툴로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의 분해도 감소시켜주는 뭐를 쓴다? 네오마이신도 쓰게 된다. 세 번째, 메트로니다졸이요. 메트로니다졸도 비슷한 네오마이신과 유사한 약이기는 해요. 그런데 네오마이신에서 만약에 부작용이 있어요. 이를테면 콩팥 독성이 있게 된다라면 메트로니다졸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더 효과가 있는 것은 네오마이신이라는 것. 자, 메트로니다졸도 메트로니다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락툴로즈도 같이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쓰게 되는 락툴로즈, 네오마이신 다 뭐요? 엔세팔로패시, 헤파티코마를 예방하기, 헤파티코마를 치료하는 암모니아를 장에서 배설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리 헤파티코마로 가기 전에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찰해 줘야 되는 거죠. 환자가 의식은 잃지는 않은지, 진압력의 수준, 과거력, 과거 기억, 기분,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잘 쓰는지, 양성을 잘 잡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숫자를 잘 빼고 더하는지 간단한 작업 수행을 해보면서 환자가 좀 암모니아가 점점 축적돼서 이런 문제가, 의식의 수준이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은지 미리 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미리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지켜보면서 락툴로즈 또는 네오마이신을 처방받아서 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교육이요. 대상자 교육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책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복수 심하면 시팅 포지션 해줘야 될 거고, 계속적으로 약은 복용해야 될 거고, 식이요법, 약물요법, 금주. 당연히 술 마시면 안 되겠죠.
다 제3자에게 하는 교육이 박스 13-10에 쭉 나와 있고 앞에서 했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465페이지를 볼게요. 465페이지는 자, LC 환자에 대한 간호 과정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표로 나와 있는데요. 465페이지. 표 13-8에서 간성 뇌병증 환자의 대상자 간호, 피로여, 잠재적 영양 불균형, 체액 과다, 호흡 양상, 피부 손상 위험성, 자, 감염이요, 신체 손상, 넘어가서 자긍심 변화, 비효율적 대처가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간호 과정을 통해서 표 13-8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보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과 관련된 두 가지 질환, 간염과 LC, 간경화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도 동일하게 구글 클래스룸 가셔서 요약 정리하시고 수업 후 퀴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